네, 안녕하세요. 연주하는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마지막 정적분의 활용 중에서도 이제 속도와 거리 단원으로 왔습니다. 요것만 하면은 미적분 1에 대한 진도는 끝이 났습니다. 이제 속도와 거리 이 부분 만약에 미분에 활용해서 속도와 가속도라는 단원이 있었던 거 기억나요? 만약 거기서 제대로 이해가 됐다면 이 부분 하는데도 별로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만약에 지금 속도와 가속도 미분에 활용해서 속도와 가속도가 기억이 잘 안 나지 않는다면 그 부분을 한번 보고 오는 것도 이 단원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미리 얘기하지만 여기서의 속도와 가속 거리 당연히 이제 오늘 하는 거는 우리가 이 정적분을 어디 활용할 미적분을 어디 활용할 것이냐 했을 때의 운동의 물체의 운동을 해석하는데 쓰겠다는 거죠. 그 뉴턴이 활용했던 그 사례가 되는 거죠. 이때까지 했던 거는 라이프니츠가 했었던 해석 방법이었고요. 써먹었던 방법이었고요. 자, 미리 얘기하자면은 우리는 이 물체의 운동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여기서는 일직선 상에서의 운동만 다루겠다는 겁니다. 알겠죠? 일직선 상에서 운동만 다룰 겁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좀 개념을 먼저 정리해 보죠. 앞에 거와 조금 겹치긴 하는데 한번 보도록 하죠. 뭐냐면 이런 내용이었어요. 이런 내용. 무슨 내용이었냐면 이런 내용이었어요. 이제 위치가 있고요. 위치라고 얘기도 하고 뭐 거리, 뭐 움직인 거리가 아니고 그 거리, 절대적인 거리를 얘기할 때 거리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속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속도가 있을 때에 요들 간의 관계가 뭐냐면은 결국은 다 시간에 대한 물체의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주인공은 시간이에요.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거거든요. 위치라고 하는 거는 시간이 변함에 따라서 어느 위치에 있겠느냐 하는 거고요. 속도라고 하는 거는 시간이 변함에 따라서 위치가 얼마만큼 변하겠냐, 위치의 변화량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렇죠? 가속도는 속도의 변화량을 얘기하는 거죠. 어쨌든 얘를 이렇게 미분을 하면은 속도가 되고 속도를 다시 미분하면 가속도가 됩니다. 물론 여기서의 주인공은 t 시간이에요. 시간에 대해서 미분했다 얘기해요. 반대로 가속도를 적분하게 되면 속도가 나오고요. 속도를 적분하게 되면 위치가 나오게 됩니다. 당연하겠죠. 미분과 적분은 역연산 관계가 있으니까. 자, 그래서 보통 속도는 우리는 뭐라고 보통 나타내냐면 VT라고 나타내죠. velocity. 그 다음에 위치는 우리가 ST라고 나타냅니다. 혹은 어디죠? 그 수직선상에서 움직인다 그랬을 때는 XT라고도 나타내기도 해요. 왜냐면은 X 값이 위치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가속도는 우리가 AT라고 보통 나타내요.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예를 들어서 VT가 어떤 식이 주어졌다고 해봐요. VT가 어떤 식이 주어졌다고 해봅시다. VT가 예를 들면은 뭐 이런 VT를 그래프를 그렸을 때에 어떤 그래프라고 할까요? 이거 그리기 전에 아예 그냥 그래프를 하나 예를 들어서 하나 정하죠. VT가 예를 들어서 VT가 좋아요. 뭐 마이너스 2t 플러스 4라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자, 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질 거냐면은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게 이제 t축이 되는 거고 여기가 v축이 되는 거예요. 속도축이 되는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2t 플러스 4니까 t에 대한 1차식이죠. 보니까 y절편은 4고요. 맞지? 그 다음에 t가 2일 때 0이 되는 거죠. 그럼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될 거예요. 물론 이제 물체의 운동을 얘기할 때 뭐 타임머신 타고 가는 걸 얘기하지 않는 이상 t는 0 이상일 때부터 얘기해요. 그래서 사실 여기 있는 부분, 이 부분은 사실 지워줘도 되는 거죠. 아이고, 지워져 버렸네. 어쨌든 여기 t가 0 이상일 때만 다루게 됩니다. 물체 운동은.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얘를 적분하면 위치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얘를 적분해봐요. 적분하면은 뭐가 될까요? ST는 뭐가 될까요? ST는 뭐가 될까요? 적분해보면 마이너스 t의 제곱 플러스 4t의 플러스 블라블라 c가 되겠죠. 이 c라고 하는 거는 이제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요것을 어떻게 좀 여기 이제 그 VT의 그래프를 가지고 적분한 위치의 그래프를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미분과 적분의 관계를 생각한다면 여기서 미분한 값이 제로가 되는 점이 어디죠? 미분한 값이 제로가 되는 점이 여기 2죠. 그럼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에 극대극소가 생긴단 말이에요. 원래 거는. 그리고 여기가 부호가 플러스고 여기는 마이너스죠. 그 말 자체가 뭐냐면 플러스란 얘기는 원래의 그래프에서는 증가한다는 얘기고요. 마이너스란 얘기는 감소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꼭지점이 2인 이런 어떤 2차 함수의 그래프가 나타내어지겠다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 ST도 원래 그럼 이 지금 구한 게 ST 구한 거거든요, 사실은. 자, 그러면 네, 전화가 지금 오는데 안 돼요, 지금은. 그리고 이게 이제 이런 그래프인데 어떻게 할 거냐 했을 때에 이걸 이제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죠, 이 그래프를. 이 그래프를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 왜냐면 뭐 때문에 여기 요 C 때문에. 적분상수 C 때문에 이거는 이제 이 그래프 개형만 이렇게 그려진다는 것이고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이것을 나는 뭘로 정하겠냐면은 이렇게 정할 거예요. 이렇게 정할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요 그래프를 마이너스 t로 이 말은 c가 0이라는 얘기예요. c가 0. c가 나는 0으로 잡겠다는 거예요. c가 0으로 잡겠다는 얘기는 뭐냐면 t가 0일 때 t가 0일 때 c가 0이 된다는 말은 t가 0일 때 st 이 값도 0이 된다는 얘기예요. 즉 0초일 때 위치가 0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당연히 0,0을 지날 수밖에 없겠죠. 맞나요? 그래서 난 이렇게 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나는 이제 t를 c를 0으로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그럼 초기 위치가 0이라는 얘기죠. 됐죠? 자, 이런 그래프를 두 개를 생각할 때에 여러분들 어떤 걸 좀 생각해야 되냐면 기본적으로 문제가 VT가 주어졌을 때에 VT가 주어졌을 때 이것 가지고 뭐를 예측할 수 있어야 되냐면 위치를 예측할 수 있어야 돼요. 뭐 대수적으로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얘를 그냥 정적분 때려서 식을 만들면 되는 거죠. 이거 하다 말았네. 마이너스 t 하면은 t의 마이너스 4가 돼서 여기는 얼마야? 여기가 4가 되겠네. 여기가 0이 되고. 됐죠? 당연히 여기 꼭지점이 어디겠어요? 여기가 당연히 2겠죠. 2차 함수니까. 자, 이런 식으로 얘를 가지고 이제 얘를 추측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 한 가지를 할게요. 만약에 0에서부터 2까지를 정적분하게 되면 어떤 면적이 생기나요? 이 면적이 생기죠. 0에서부터 2까지 정적분하게 되면 이 값이 얼마죠? 이 값이 4죠. 4. 이 값이 4죠. 플러스 4가 되겠죠. 이 4라는 것의 의미가 뭐냐는 거죠. 이게 바로 0초에서 t가 0에서 2죠. 2까지 변할 때까지의 위치의 변화량을 얘기합니다. 면적이 위치의 변화량을 얘기한다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0초에서 2초 사이 지날 때까지 위치가 얼마만큼 변했다는 얘기예요. 4만큼 변했다는 얘기예요. 4만큼. 그럼 봐봐요. 여기서 그러면은 원래 위치가 0이었는데 2초가 됐을 때에 위치가 4만큼 변했대요. 그럼 요때 위치는 얼마겠어요? 처음 위치가 0이니까 4만큼 변하면 얘가 4겠죠, 당연히. 맞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만약에 여기 4초가 됐다고요. 4초. 그럼 뚜두두두두 하게 되면 여기 이 면적이 또 나오겠죠. 만약에 이 면적이 뭐냐는 거죠. 이 면적 똑같이 4가 되겠죠. 지금 삼각형 넓이를 구하면 248 4가 되겠죠. 이 면적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t가 2초부터 4초 사이 움직일 때의 당연히 뭐겠어요? 위치의 변화량입니다. 근데 정적분을 때리게 되면은
이 면적이라고 하면 되고 정적분을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이게 위치의 변화량이 정적분 때리게 되면 이게 얼마가 되면 마이너스 값이 나오죠. 그래서 이 값은 얼마냐면 마이너스 4가 나와요. 정적분 때리게 되면. 이 말은 위치의 변화량이 마이너스 4란 얘기죠. 위치의 변화량이 마이너스 4란 얘기는 무슨 말이야? 뒤로 4만큼 갔다 이 얘기예요. 자, 지금 2초일 때 t가 2초에서 4초일 때 얘기하는 거죠. 쏘리. 2초일 때의 위치가 지금 2초일 때 위치가 4예요, 지금. 그죠? 4에서 위치가 2초에서 4초까지 변할 때 위치의 변화량이 마이너스 4라는 얘기는 4초인데 2초에서 4초 변했다는 얘기는 여기 2초일 때에서 위치가 얼마만큼 변했다는 얘기예요. 마이너스 4만큼 변했다는 얘기니까 여기서 다시 마이너스 4만큼 내려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위치가 얼마예요? 0이 되겠죠. 맞죠? 4초일 때는 0. 맞나요? 지금 이게 이해가 되나요? 지금 이게? 이걸 그래서 식으로 나타낸다면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겠어요. 자, 위치의 이 말은 지금 이거를 수식으로 표현한다면 이런 말이 되겠어요. 인테그랄 0에서부터 2까지의 vt dt의 의미가 바로 뭐냐면 이 말자가 뭐냐면 t가 0에서부터 2초 사이의 위치의 변화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얘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2초부터 4초까지 vt의 dt가 바로 t가 2초부터 4초까지 변할 때의 위치의 변화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얘는 플러스도 나올 수도 있고 마이너스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정적분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플러스가 나온다는 얘기는 앞으로 이만큼 갔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가는 방향으로 그만큼 갔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게 값이 정적분이 마이너스 얘기가 나왔다는 얘기는 뒤쪽으로 그만큼 갔다는 얘기예요. 됐나요? 자, 그래서 요거를 조금 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생각할 때 우리는 일직선상의 운동만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만약에 이게 물체를 위로 던지게 된다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렇게 움직인 것처럼 보인 거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움직인 거예요. 자, 이렇게 움직인 거라는 거죠. t가 0, 1, 2, 2초일 때 여기 갔다는 얘기예요. 여긴데요. 얘는 시간에 대한 축. 얘는 시간에 대한 축이 시간을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지. 얘를 사실은 요거를 이렇게 줄여버리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납작하게 이 y축에 대해서 납작하게 여기 두 개를 착 납작하게 확 해버리면 여기 한 군데 모이겠죠. 그럼 요게 파란 선이 어떻게 가는 거냐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갈 거예요. 이게 뭐냐면 실제로 공을 던졌을 때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거겠죠. 근데 만약 여기가 지면이라면 당연히 0초 이전에 얘는 없어야 되는 거겠죠. 당연히. 맞죠? 타임머신 타고 가지 않는 한 얘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도 없겠죠. 왜냐면 요게 지면이 0이 이게 높이가 의미하는 거예요. 높이. 그럼 0에서부터 이렇게 던지면 잉 갔다가 잉 내려올 건데 땅속 깊이로 쥐 이렇게 갔다는 얘기는 뭐냐면 땅속 깊이로 계속 밑으로 내려간다는 얘기야. 이런 경우 없을 거니까 실제적으로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던진다는 얘기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내려간다는 얘기예요. 이걸 만약에 수직선상의 움직임으로 생각을 하신다면 수직선상의 움직임으로 생각한다면 얘는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얘를 이렇게 보면 돼요. 이렇게. 수직선상으로 생각하면 요것만 생각하면 돼요. 여기서 어떻게 시작하면 이렇게 갔다가 이제 수직선상이 마이너스로도 갈 수 있죠. 이렇게 갔다는 얘기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는 얘기예요. 물론 얘는 이제 t가 0 이전이니까 생각하지 않는 거죠. 이렇게 갔다는 얘기는 이게 시간에 대한 축이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 얘를 이쪽으로 확 줄여버려요. 이 축으로 확 줄여버리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t 0, 1, 2, 2일 때 여기 와 있죠. 2, 4초일 때 여기 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초일 때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시작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x축이라 수직선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나타낼 때 이런 식으로 나타내지만 실제로 이렇게 보면 된다는 거죠. 수직선상에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냥 높이 던졌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똑같이 이거를 높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자 한번 보도록 하죠. 여기서 얘를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가속도는 이제 뭐 미분 더 때리면 가속도가 되는 것이고요. 뭐 가속도도 생각해 볼까요? 여기서 똑같은 식으로 생각하면은 AT는 뭐가 되겠어? AT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여기 보시면 그럼 이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질 거냐면은 마이너스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마이너스 여기가 T축이 될 거고 여기가 A축이 될 겁니다.
자, 전에 얘기했는데 기억날는지 모르겠지만 가속도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힘. 그래서 마이너스 2라니 가속도가 마이너스 2로 일정하다는 얘기는 뒤로 이만큼 계속 당기고 있다 이 얘기예요. 자, 나중에 뭐 물체에 대해서 물체 운동에 대해서 설명할 일이 있으면 한번 하더라고. 어쨌든 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물어보는 게 뭐냐면 속도를 얘기할 때 속도를 주고 나서 많이 물어보는 게 지금 여기서처럼 위치의 변화량을 많이 물어보고요. 또 하나는 뭘 물어보냐면 실제로 움직인 거리를 물어봐요. 그럼 이 경우에서 생각해봐요. 이 경우에서 똑같은 문제에서 아까 이제 여기서 이거를 x축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했으니까 수직선상으로 움직인 거라고 생각하면은 만약에 여기 위로 던졌다고 생각하면 여기서 윙 되는 거죠. 그럼 0초에서부터 4초까지 움직인 거리는 얼마일까요? 위치의 변화량은 얼마죠? 위치의 변화량은? 자, 0초에서부터 4초까지 위치의 변화량은 얼마일까요? 위치의 변화량. 위치의 변화량은 실제적으로 어떻게만 해보면 돼요. 제일 간단하게 하는 방법은 제일 간단하게 하면 이거예요. 4초일 때 위치에서 0초일 때 위치를 빼면 되는 거예요. 맞죠? 여기 4. 왜 자꾸 t로 쓰지? 4초에서의 위치에서 0초에서 위치를 빼면 되는 거예요. 자, 4초일 때 위치 얼마예요? 0. 0일 때 위치 0. 얼마예요? 0인 거예요. 위치 변화는 하나도 안 변했다는 거예요. 볼래요? 시작. 윙 0초일 때 여기였고요. 4초일 때 여기였어요. 위치는 하나도 안 변했죠. 이것이 어떻게도 표현이 가능하다고요? 이것이 이렇게 0초에서부터 4초까지 VT, DT로도 표현이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맞나요? 이게 또 왜 요랑 같냐면 실질적으로 계산해 볼까요? 그러면 VT를 부정적 분하면 ST가 되겠죠. 그래서 0초부터 4초니까 얘가 결국 뭐가 돼요? S4-S0이라 해서 똑같은 요거랑 같은 식이 되겠죠. 위치의 변화량은 이건데 실제로 움직인 거리는 얼마예요? 움직인 거리는 시작해서 징 가니까 요 거리 얼마? 4. 요 거리 얼마? 4. 그러니까 실제로 움직인 거리는 얼마야? 8인 거죠. 맞죠? 그래서 위치의 변화량은 제로지만 실제로 움직인 거리 목이 많이 쉬었어요, 쌤이. 여기 똑같이 0초에서부터 4초까지 실제로 움직인 거리는 앞에서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어요. 0에서부터 4초까지의 VT, DT에서 뭐만 해주면 돼요. 요거 절대값을 씌워주면 된다 그랬죠. 실제 얼마? 얘 계산하면 얘가 8이 나와요, 결국은. 계산해보면은 이 계산은 어떻게 하면 돼요? 절대값이니까 나눠서 해야겠죠. 그리고 그래프 모양이 지금 이미 그려져 있으니까 이것만 가지고 보죠. 여기서 보시면 당연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적분 때리면 아까 얘기했듯이 0에서부터 4초까지 정적분 때리니까 4 마이너스 4니까 제로가 되고요. 만약에 움직인 거리다 그러면은 절대값을 거니까 요 면적과 요 면적 싹 다 플러스로 계산해야 되죠. 얘 얼마? 4, 얘 얼마? 4니까 8로 계산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됐나요? 네, 사실은 이거를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은 지금 이거를 완벽하게 그래프와 이걸 그래프로 표시를 해서 이거를 완벽하게 이해한다는 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번 학교에 와서 쌤한테 설명을 개인적으로 들으셔도 괜찮고요. 아니면 이 강의를 다시 한번 들어보셔도 돼요. 계속 들어보셔가지고 이게 이해될 때까지 들어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 안 되는 것은 다시 여러분들이 질문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요런 얘기가 나왔어요. 보시면은 교과서에 보면은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한번 이해가 되는지 보세요. 지금 직선 위로 우린 직선 위로 움직이는 것만 할 거예요. 점의 위치와 움직인 거리라고 했어요.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속도가 VT, 그래서 VT를 줘요. 시각 T0라는 얘기는 처음 시작점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위치를 X0, 이게 시작점이에요. 그랬을 때 T에서의 위치 X는 당연히 처음의 시간에서 T초일 때까지 움직인 거리, 얘가 뭐냐면 지금 T가 0에서 T까지 위치의 변화량이죠. 맞죠? 생각해봐요. 이게 위치의 변화량이에요. 그러면은 처음 위치가
x0니까 거기서부터 움직인 위치의 변화량만큼 하게 되면 그게 최종 위치가 되는 거겠죠. 맞죠? 나의 지금 위치가 0이다. 위치의 변화량이 4다. 그럼 나는 이제 어디 있는 거야? 4에 있는 거죠. 내가 1인데 위치의 변화량이 4다. 그러면 5에 있는 거겠죠. 그게 그 위치가 되는 거겠죠. 당연한 거겠죠. 그다음 밑에 있는 거는 똑같아요. A에서 B까지 전피의 위치의 변화량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적분 때리면 되는 것이고, 여기서 여기까지 움직인 거리는 절대값을 정적분하면 된다. 즉 면적을 구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문제를 한번 실제적으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좌표가 2인점에서 출발했다 했으니까 얘가 뭐겠어요? 2인점이라는 게 x0겠죠, 사실은. 그렇죠? 자, 그랬을 때에 VT가 주어졌어요. VT가 주어졌어요. VT가 주어졌어요. VT가 이렇게 주어졌어요. 됐어요. 여기서 P의 위치라 했어요. 위치니까 당연히 얘를 그냥 적분 때리면 돼요. ST라고 하는 것은 뭐겠어요? 얘를 정적분 때리면 되니까 그냥 부정적분 해도 돼요. 부정적분해서 C만 구해주면 돼요. 4t-t의 제곱에 플러스 C인데 뭘 만족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초기 위치가 2이기 때문에 S0, t가 0일 때 위치는 얼마야 되는 거야? 2여야 되는 거죠. 얘를 이용하면 0을 집어넣으면 C가 얼마란 얘기예요? 2란 얘기죠. 따라서 얘가 얼마예요? 4t-t의 제곱 플러스 2란 얘기입니다. 물어본 건 뭐냐면 t가 3에서의 위치예요. 그래서 물어본 게 결국 뭐예요? S3이죠. 3 집어넣어볼까요? 3, 4, 12, 3, 3은 9 플러스 2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얼마가 됩니까? 빼면은 3, 그래서 답은 5가 되나요? 그래서 5 is the answer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t가 3일 때 위치는 5라는 거죠. 2번 볼게요. 물어보는 게 뭐냐면 P의 위치의 변화량입니다. 1에서 3까지. 제일 간단하게 푸는 방법은 뭐라 그랬어요? 최종 위치에서 처음의 위치를 빼주면 돼요. 이게 왜 가능하냐면 앞에서 ST 구했기 때문에 가능하죠. 맞죠? 자, 3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3, 4, 12 마이너스 3, 3은 9 플러스 2. 이미 앞에서 5라고 구해놨네요. 빼기 1 집어넣으면 4 빼기 1 플러스 2가 됩니다. 그러면은 뒤에 5 빼기 얘가 얼마냐면은 5네요. 그럼 얼마예요? 제로가 되는 거죠. 위치의 변화량은 제로. 됐죠? 이걸 다르게도 어떻게 가능하다 그랬어요? 얘를 첫 번째 풀이라고 그러면은 어떻게도 풀 수 있다는 얘기였어요. 두 번째 풀이, 얘는 첫 번째 풀이. 그렇죠? 두 번째 풀이 어떻게 풀어도 된다? 인테그랄 1에서부터 3까지 VT는 뭐였어요? 4 마이너스 2t의 요것에 dt 요거 계산해도 똑같습니다. 됐죠? 자, 3번은 t에서 1까지 움직인 거리예요. 움직인 거리니까 뭐예요? 인테그랄 1에서부터 3까지 4 마이너스 2t의 dt인데 여기서 뭐만 바꾸면 돼? 얘를 절대값으로 바꾸면 되는 거죠. 절대값은 사실은 이제 뭐가 0이 되는지 알아봐야 되는 것이고 그래프를 정확하게 사실은 그려봐야 되는 겁니다. 그려보면은 4 마이너스 2t니까 아까 우리 구했던 거랑 똑같네요. 사실은. 그죠? 여기다 그리지 말고 좀 크게 그리죠. 크게 그리면 자, 저기 4를 지날 거고 여기 2를 지날 거고 요런 그래프가 될 거예요. 그죠? 요런 그래프가 될 것이고 1에서부터 3까지니까 여기는 4가 될 것이고요. 이렇게 되겠죠? 1에서부터 3까지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겠어요? 여기가 1이 있겠죠. 여기가 3이 있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뭘 얘기하는 거예요? 면적을 얘기하는 거죠. 2번에서 물어봤던 거는 여기서 여기까지 정적분한 거니까 당연히 이 면적과 이 면적이 같으니까 당연히 여기선 제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럼 이 면적만 구하면 되는 거죠. 다 됐죠. 정적분 해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직선이면은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구해야 되죠. 1일 때 얼마입니까? 집어넣어 보면 2가 되죠. 그럼 이 면적이 얼마예요? 이 면적이 1이죠. 이 면적도 얼마예요? 1이죠. 따라서 얼마입니까? 답은 2가 되겠죠. 맞죠? 혹은 얘를 어떻게 해줘도 돼요. 그냥
1에서부터 2까지는 플러스, 2에서부터 3까지는 마이너스에서 정적분 때려줘도 됩니다. 이건 안 해줘도 되겠죠.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보죠. 원점을 출발한다 했기 때문에 원점이 뭐가 되는 거예요? 얘가 x0, 그러니까 즉 s의 제로가 되는 거예요.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자, vt를 주었습니다. 그죠? 물어본 게 또 이거죠. t는 4에서의 점의 위치. t는 4에서의 점의 위치를 물어봤어요. 예, 뭐 어떻게 하면 돼요? 예, st는 뭐야? 적분 때리면 되죠. t의 세제곱 마이너스 3t의 플러스 c인데 s0이 뭐라고요? 원점인 0이니까 이 값은 얼마겠어요? 0으로 날아가겠죠. 맞나요? 그럼 물어본 게 t는 4에서의 점의 위치이기 때문에 물어본 건 s 4 집어넣으면 4, 46, 64 마이너스 4, 46, 3이는 38, 48 따라서 얼마입니까? 얼마죠? 구하게 되면 16이 되나요? 예, 이게 the answer가 되겠네요. 됐죠? 이제 두 번째 1에서 5까지 똑같죠? 문제는 뭐 위치의 변화량입니다. 예, 또 종은 어김없이 칩니다. 1에서 5까지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그리고 간단하게 얘기하려면 또 똑같죠. 우리 st를 구했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의 위치에서 초기의 위치를 빼면 얘가 위치의 변화량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5에서 1 빼면 얼마입니까? 5 집어넣으면 여기 있죠. 그죠? 5, 25, 125 빼기 5, 3, 15에서 빼기 1 집어넣으면 1 빼기 3이 되겠죠. 자, 계산하면은 얼마입니까? 110에서 뭐야 이거? 이거 위에 이거 잘못했네요. 여기 뭐죠? 여기 t의 제곱이 되겠죠. 그럼 요 계산 맞나? 4를 집어넣으면 4, 46. 요거는 제곱했네요. 다행히. 자, 그럼 요게 그러니까 요게 이게 아니고 15가 아니고 뭐야? 5, 25 곱하기 3이니까 75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1의 제곱, 요거는 똑같죠? 오케이. 자, 그럼 얘가 얼마냐면은 125에서 75면 50 맞죠? 거기에 마이너스 1을 빼니까 52가 되겠네요. 이게 위치의 변화량이 되겠습니다. 혹은 어떻게 해도 상관없어요. 인테그랄 1에서부터 5까지 vt가 저놈이죠. 3t의 제곱 마이너스 6t의 dt를 해줘도 요거 계산해줘도 똑같은 값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움직인 거리 물어봤으니까 당연히 움직인 거니까 뭘 하겠어요? 인테그랄 그죠? 1에서부터 5까지 절대값에 3t 제곱 마이너스 6t의 요놈의 dt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럼 이거의 정확한 그래프를 그려야지만이 절대값을 풀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그래프 모양이 어떻게 되겠어요? 짠. 저 3t 제곱 마이너스 6t를 얘를 인수분해를 하면 3t로 묶으면 t 마이너스 2가 되기 때문에 뭐와 뭐를 지나요? 0과 2를 지나죠. 그리고 최고창이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한 이런 그래프가 될 것이고, 당연히 여기에 꼭지점이 1일 때의 꼭지점이 여기 있겠죠. 그죠? 여기 꼭지점이 여기 있을 것이고요. 자, 그러면 물어본 게 뭐냐면 1에서부터 5까지 움직인 거리 물어봤습니다. 그럼 1은 어디냐면은 1은 여기 있죠. 5는 어디냐면은 3, 4, 5 뭐 이쯤 있겠네요. 그럼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된다 치면은 뚜두두두두 하면은 요 면적과 요 면적이 뭐가 되냐면 움직인 거리가 되는 거예요. 이걸 2번을 보면 2번은 뭐냐면 1에서 5까지 뭘 얘기한 거예요? 그냥 정적분 때린 거니까 얘는 마이너스 얘는 플러스로 보고 계산한 거예요. 근데 얘는 요 면적을 구해야 되니까 그럼 이 면적 구하려면은 어떻게 구하면 돼요? 당연히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여러분 정적분 실제로 해보세요. 어떻게 하면 인테그랄 어떻게 하면 돼? 인테그랄 1에서부터 2까지는
마이너스 값이 나올 거니까 마이너스 붙여서 3t제곱 마이너스 6t에 dt를 하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뒤에는 2에서부터 5까지는 플러스가 되니까 그대로 3t제곱 마이너스 6t에 dt를 하면 되겠죠. 이거 계산하세요. 하시면 되고, 여기서는 조금 다르게 풀어볼게요. 잘 보세요. 만약에 지금 위에서 언급한 내용을 잠깐 사용한다면 지금 1에서부터 5까지 정적분하면 52가 나온대요. 그 말은 이 면적과 똑같은 면적이 되게 하는 어딘가에 지점이 있을 거라는 거. 요거는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면적과 이 면적이 같게 되는 어떤 점이 있겠잖아요. 그죠? 맞죠? 그리고 나서 나머지 이 면적이 얼마라는 거예요. 이 면적이 50이란 얘기야. 맞나요? 다시, 요 면적과 요 면적이 같아지는 어딘가 이 알파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럼 이게 마이너스로 될 것이고 이게 플러스로 될 거라서 요는 없어지겠죠. 두 개는 없어지고 어딘가 이 알파부터 5까지가 52가 되는 이 알파가 존재할 거라는 거죠. 그럼 밑에서 물어보는 거는 지금 이 없어진 요 넓이, 요와 요 넓이를 두 개가 똑같은 넓이니까 요 두 넓이를 더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이 넓이와 이 넓이는 똑같을 거니까 이 넓이만 2배만 하면 되는 거죠. 이 넓이의 2배는 요 넓이랑 똑같죠. 왜냐면 이거 딱 절반이니까. 이 넓이는 뭐냐면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기억나요? 이 넓이는? 그쵸? 면적 공식 쓰면 되겠죠. 그래서 이 면적의 2배는 요거 더하기 요건데 얘는 52로 알고 있고요. 맞죠? 52로 알고 있고 요 두 넓이만 구하면 되는데 이 두 넓이는 똑같으니까 이 넓이만 구하면 되는 거죠. 맞죠? 자,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겠나요? 자, 여기서 굳이 얘기를 하자면 이렇게 되겠죠. 요 넓이, 그죠? 더하기 요 넓이 더하기 이제 이렇게 된 요 넓이인데, 맞죠? 요거는 50이고요. 그다음 얘는 이렇게 생긴 거에 2배가 됩니다. 맞죠? 맞나요? 이 2배는 어떻게 구하냐면은 사실은 얘는 요 넓이랑 똑같아요. 맞죠? 이 넓이는 어떻게 구하냐? 면적 공식에 의해서 6분의 최고점의 개수 얼마예요? 최고점의 개수 얼마예요? 저건 3이죠. 6분의 3. 그 다음에 여기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 되는 거니까 2에서 0 빼면 2에 3승 플러스 52 됐죠? 그리고 나서 그럼 얘 계산해주면 얼마냐? 아유, 연락이 막 많이 오네요. 그럼 3, 2, 2 해서 2는 4에서 56이 됩니다. 됐죠?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정적분으로도 하셔도 괜찮아요.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문제 보시면 사실은 그 다음 문제는 굉장히 조금 생각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일 이 시간에 할게요. 내일 이 시간에. 왜냐면 위에 있는 것을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난 다음에 이것을 이해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어떤 것을 이해하셔야 되냐면 앞에 쌤이 얘기했던 속도의 그래프에서 면적이 의미하는 것이 뭘 의미하는 것인지 요거 위치의 변화랑, 즉 이걸 하나를 보고도 얘를 이제 추측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제 요거를 제대로 이해하면은 사실 그래프가 어떤 그래프이든지 간에 다 해석은 가능해요. 근데 지금 이제 이거 제대로 이제 여러분들이 복습을 하기 전에 이제 이 문제를 풀게 되면은 거의 이제 공식으로 풀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문제 2번은 내일로 미룰게요. 알겠죠? 내일로 미루고 내일은 조금 더 다른 문제들 몇 가지 좀 볼게요. 홈워크 보시면 홈워크는 뭐 그대로 하시면 돼요. 오늘 한 것들을 위주로 하시면 그대로 홈워크 1이랑 2는 상관이 없고요. 3가 아마 얘도 이제 조금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뭐 해보실 분은 여러분들 지금 요게 지금 문제 2번이랑 문제 2번이랑 홈워크 3번은 조금 버거울 수 있지만 해볼 사람은 해도 괜찮다는 거죠. 하지만 이 두 문제는 뭐야? 여러분들이 해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알겠죠? 단 이제 오늘 못 해본 문제 못 해본 이제 문제 2번이랑 숙제 3번은 여러분들 나름대로 해보시고 이거는 내일 다시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식으로 그냥 해가지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이 문제는
그래프를 가지고 완벽하게 이제 분석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복습을 꼭 하시고요. 지금 속도 그래프와 이 그래프를 가지고 여러분들 해석할 수 있는 요것들을 좀 길러 주시기 바래요. 알겠죠? 자, 질문 있으면은 게시판을 통해서 질문하시고요. 자, 오늘 끝.